2019년 뜨겁게 1년을 보냈던 제약바이오 시장을 돌아보겠습니다. 많은 산업군 중에서 참 이만큼 변동성이 컸던 시장이 있었나 할 정도로 참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는데요. 조단위 기술 수출로 성과를 내면서 기대를 모았던 한편 임상에 실패하거나 또 발암물질 이슈로 뼈아픈 경험도 했죠. 2019년 제약바이오에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교훈을 남겼는지 소재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진부한 표현일 수는 있는데 그야말로 진짜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큰 그림에서부터 2019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월별로 발생했던 주요 이벤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월에는 대형 기술 수출로 산뜻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국내 매출 1위를 달리는 유한양행은 글로벌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에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치료를 위한 2가지 약물 표적에 작용하는 신약 후보 물질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2월에는 대형 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부타가 국산 제품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진출에 성공을 했고, 또 3월에는 코오롱 생명과학의 인보사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를 사용했다는 내용이 밝혀지면서 4월 제조 판매 중지 명령, 5월 허가 취소, 8월에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 폐지를 결정을 했고 현재는 개선 기간이 부여된 상황입니다. 또 하반기에는 주요 바이오 회사들의 임상 이슈가 있었습니다. 8월에는 신라젠의 팩사백 임상 중단에 이어 9월에 HLB가 통계적 유효성 확보에 성공을 한 반면 헬릭스미스가 임상 과정에서 오염이 의심돼 결과 도출에 실패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10월에는 강스텐 바이오텍이 11월에는 메지온이 일부 임상에서 유효성 도출에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2월 초에 젠백스가 알츠하이머 치료제 GV1001의 임상 성공을 알렸는데 진통제를 개발하던 비보존이 일부 임상에서 유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 들어서 나온 내용들이 많기도 하거니와 좀 충격이 아무래도 기억에는 뇌리 많이 남으니까 실패와 관련된, 그러니까 임상 3상 실패와 관련된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좀 대표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올해는 상업화 직전에 임상 발표가 많아 주목도가 높았던 한 해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단 임상 결과조차 발표하지 못했던 신라젠을 제외하면 나머지 회사들은 결과는 냈습니다. 또 HLB의 경우 대표 파이프라인인 리보세라닙이 1차 유효성 평가 지표인 전체 생존 기간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또 2차 유효성 평가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HLB는 이 결과를 토대로 미국 FDA에 NDA, 그러니까 신약 시판 허가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헬릭스미스는 DPN, 그러니까 당뇨병성 신경병증 임상 3-1B상 결과 일부 환자에서 위약과 대조약이 혼용됐다는 사실을 발표를 했는데요. 다만 주평가와 평가 지표인 12개월 안정성과 유효성 지표는 입증을 했다고 공시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강스텐 바이오텍은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로 개발 중인 퓨어스템 AD의 임상 결과 시험약과 위약에서 변별력이 없어 반복 투여로 임상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메지오는 폰탄 수술 환자 치료제인 유데나필 임상에서 최대 산소 소비량 VO2 맥스 개선에는 실패했으나 유산소에서 무산소로 바뀌는 시점에서의 산소 소비량인 VO2 VS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2월 기대주로 꼽혔던 비보존도 절반만 성공을 한 상태인데요.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린 임상에서 1차 평가 지표인 12시간 통증 면적 합의에 통계적 유의성 확보에는 실패했는데 2차 평가 지표인 구제약물 요청 시간이나 사용량 등에서는 유의성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소재현 기자가 이렇게 정리를 해줬던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봤는데 이제 절반의 성공이라고 제약업계에서는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사실상 실패로 받아들이면서 주가 변동성도 참 컸었는데 그만큼 좀 충격을 많이 줬었던 제약 바이오 업계 또 주가 흐름들이었습니다. 화면 통해서 흐름들도 많이 나갔고요. 근데 또 반대로 그래도 일정 성과도 있었지 않습니까? 좀 좋은 쪽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올해는 실패만큼이나 값진 성과가 빛났던 한 해였기도 합니다. 또 유한양행, 티움바이오, SK바이오팜, 올릭스, 레고캠바이오, 또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 GI 이노베이션 등 대형 제약사부터 중소형 바이오텍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수출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독일, 중국 등 기술 수출 국가도 다양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유한양행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후보 물질로 1월 길리어드와 9천억 원, 또 6월 베링거 인게라임과 1조 4,600억 원으로
총 2조 원 넘는 규모의 대형 계약을 이끌어냈습니다.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는 베링거 인게라임의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BBT-877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규모가 최대 11억 유로, 우리 돈으로 1조 4,6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바이오텍 회사로는 이례적으로 큰 규모의 성과를 올리면서 주목을 끌었고요. 또 GI 이노베이션은 중국 심시오와 우리 돈 9천억 원 규모의 이중 면역 항암제 기술 수출 계약을, 알테오제는 글로벌 제약사를 상대로 13억 7,300만 달러, 우리 돈 1조 5천억 원 규모의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기억에 없었던 그러니까 성과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이외에도 기술 수출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 소식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회사들의 최대 과제는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입니다. 아무래도 국내 시장보다 크고 또 기술이 우리 해외에서 인정을 받아야 글로벌 회사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올해는 대웅제약과 SK그룹의 성과를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먼저 대웅제약은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지난 5월 15일 주보라는 이름으로 보툴리눔 톡신을 출시를 했고, 또 지난 10월 16일에는 누사바라는 이름으로 캐나다 시장에도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국내 보툴리눔 톡신을 제조하는 회사는 휴젤과 메디톡스 등이 있는데 이들보다 후발주자인 대웅제약이 국산 제품으로는 최초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케이스가 됐습니다. SK바이오팜은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의 시판 허가를 획득을 했는데, 엑스코프리는 SK바이오팜이 신약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 개발, 허가까지 독자적으로 진행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SK바이오팜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판매까지 직접 담당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엑스코프리가 성공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글로벌 제약사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회사들이 독자적으로 해외 진출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정표를 세울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 SK케미칼은 지난 11월에 치매 치료제를 패치 형태로 바꾼 SID710의 시판 허가를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리바스티그민 제품인데요. 국내에서 개발된 치매 치료 패치 제품으로는 FDA 승인을 받은 최초 제품이 됐습니다. 참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많은 일이 있었고, 앞에서 이제 월별로 각 이슈들을 꼽아줬을 때도 정말 굵직한 일들이 매달 있었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소재원 기자도 참 바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직접 그러면 취재를 하고 또 업계의 반응들을 1년 동안 살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19년에 제약바이오는 좀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유독 성공과 실패가 많았던 1년을 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세포 치료제, 인보사 허가 취소 이슈와 함께 발암물질로 불리는 N니트로소디 메티라민, 이제 NDMA 함유 의약품 이슈 등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도 발생을 했습니다. 또 이제 투자자들이 울음을 삼켜야 했던 바이오 회사들의 임상 실패와 그에 앞선 대주주들의 지분 매각, 또 깜깜이 공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물론 잃을 게 많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나 회사 또 투자자들에게도 많은 메시지를 던져줬는데요. 의약품 품질 관리와 검증에 관한 부분, 또 상업화를 앞둔 임상 3상에서의 꼼꼼한 디자인 설계, 또 기업의 모럴 해저드에 대한 대비책 등이 대표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약바이오 업종은 코스닥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높은 비중이 높고 관심도 높은 업종입니다. 그만큼 성장과 잠재력도 있는데 올해 발생한 각종 이슈 그리고 실패들을 교훈 삼아 내년에도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소재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